자,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혈액 보유량이 적정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체 헌혈은 물론이고요. 개인적으로 헌혈의 집을 찾는 발길도 뜸해져서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 혈액 부족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혈액 보유량 부족이 계속되면 일선 병원에서의 수술 일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혈액 수급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오늘은 특별히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혈액관리본부의 이상천 헌혈증진국장과 권소영 혈액안전국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오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예. 자, 먼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어떤 곳입니까? 네, 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국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한 국민으로부터 헌혈을 받아서 안전한 혈액인지를 검사한 이후에 의료기관에 공급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현재 전국에 15개 혈액원과 그 3개 혈액검사센터 등 총 20개의 혈액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연간 한 290만 명의 국민들이 헌혈에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라는 예. 그 슬로건 하에 헌혈자와 의료기관 등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예.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국민들이 헌혈한 혈액들은 어디 분야 또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혈액에 대해서 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혈액은 이제 세포 성분인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그리고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헌혈자분들이 헌혈의 집이나 그 헌혈 버스에서 헌혈하신 혈액은 혈액원으로 이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각 성분별로 분리되어서 우리가 이제 각종 혈액 제제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57초마다 한 단위의 혈액 제제가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7초마다 한 단위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중에 한 57% 정도는 이제 급성 백혈병이나 혈액 종양 환자분들께 수혈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4%는 기타 다른 이제 외상 환자라든지 예. 간 질환, 다른 기타 암 종류의 환자분들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제제는 외상이라든지 어떤 기저 질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빈혈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제 실혈이 있을 수가 있어서 출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이제 혈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소판 제제는 이제 요새 많이 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각종 그 혈액 종양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 혈소판 제제는 혈소판 수가 낮거나 아니면 이제 혈소판의 그 기능에 어떤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께 우리가 이제 수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혈장 제제는 섬유 소원이라든지 응고인자가 부족한 그런 환자분들께 우리가 수혈하고 있고요. 예. 기타 알부민이라든지 항응고 인자 이런 이제 의약품 제조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헌혈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혈, 혈장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요. 예. 가장 일반적인 헌혈 방법은 이제 해보셨을 텐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바늘을 꽂아서 혈액 있는 그대로 이제 체열받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헌혈 방법이 되겠고 그것이 이제 전혈 헌혈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혈 헌혈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포 성분이 있고
혈액 그러니까 저기 액상 성분이 있는데요. 예. 그 혈구 성분 중에서도 혈소판만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헌혈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혈소판 성분 헌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분만을 이제 취하는 그런 헌혈 방법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성분 헌혈에는 혈소판 성분 헌혈과 혈장 성분 헌혈 그리고 혈장과 혈소판을 같이 각각 한 대 하나씩 뽑는 그런 이제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 그렇게 총 4가지의 헌혈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혈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헌혈의 집을 찾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까? 네네. 그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이 되고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그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7% 다시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20만 명 정도가 예. 감소를 하고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직십자사는 헌혈을 할 때 그 안전 조치를 충분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 헌혈에 참여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저희 한 애청자 분이 계신데 이분이 헌혈이 제가 정확한 그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50회 정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네. 지금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헌혈을 굉장히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 제 애청자분이 계셔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 20만 명 분 정도가 네.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혈액량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혈액 보유량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 저희들이 그 적정 보유량은 5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는 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3.4일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혈이 그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헌혈에 좀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혈액 보유량이 3일 때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선 병원에서 예. 그 위급한 그 수술이라든지 이런 그 상황 이외에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뭐 재난 사고라든지 그 대형 사고가 생겼을 때 적정하게 좀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겨울철이 되면 혈액 보유량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네. 그 매년 겨울철이 되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코로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그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또 힘을 보태는 이런 그 국민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잘 극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적십자사는 그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헌혈의 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손 소독을 적극적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헌혈배대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최대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헌혈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안심하시고 헌혈의 집에 오셔서 헌혈을 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애청자분 9246번님하고 5917번님이 이런 질문 좀 주셨거든요. 헌혈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 주셨는데. 예. 네, 그 16세에서 예. 69세까지 헌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9세. 네네. 다만 예. 이제 65세 이상에서 이제 헌혈을 하시려면 그 예. 전에 헌혈하셨던 이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는 헌혈을 하시기 전에 저희 이제 고객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고객 상담 센터라든지 헌혈의 집에 한번 먼저 문의를 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917번님 같은 경우는 58세 남성이고 네네. 기저질환은 없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럼 그냥 가능하십니다. 편리하시면 네네. 되고요. 9246번님은 그 적십자 헌혈 유공 표창을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2개월에 한 번 하는데 너무 길다고 하셨거든요. 그 헌혈을 한 번 하면 2개월 뒤에 해야 됩니까?
네, 그게 이제 전혈 헌혈을 하게 되면 예. 헌혈 간격을 저희가 이제 두 달 간격을 두고 있고요. 예. 성분 헌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혈소판 성분 헌혈이라든지 혈장 성분 헌혈은 14일 간격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런 헌혈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정한 헌혈 간격을 두는 것은 저희가 이제 헌혈자분들의 건강 상태, 이제 안전을 보증하기 그렇죠.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막상 헌혈하러 가고 싶어도 헌혈의 집이 정상 운영은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모두 운영 중인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3단계 격상 이런 것도 검토가 되고는 예, 있지만 헌혈은 필수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141개 헌혈의 집은 모두 정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헌혈자분들이 이제 보다 편안하게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레드 커넥트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희 고객 상담 센터 또는 예. 헌혈의 집에 직접 문의를 하시고 전화 예약을 해 주시면 이제 대기 시간 없이, 그러니까 예약을 해 주시면 대기 예. 시간 없이 보다 편안하게 헌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헌혈의 집에서도 너무 이제 이 밀도가 높아지거나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방문하실 때도 헌혈하실 분만 방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문 전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방역 수칙을 예. 따르는 게 중요한데요. 마스크 잘 착용하고. 네, 뭐 요새는 뭐 다들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계셔서 그거는 이제 예. 잘 하시는데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예. 방문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먼저 이제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헌혈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사실은 해외 여행을 이제 자주 안 다니시는데요. 그런 해외 여행 경력이 1개월 이내에 있다든지 하면은 헌혈 자체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헌혈에서 이제 배제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오시면 좀 더 편안하게 헌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약간 주춤한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헌혈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헌혈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왕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오해들 좀 풀고 가주시죠. 네.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또 감염의 우려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헌혈 장소를 매일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는 전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헌혈 자체로 인해서 어떤 이제 병에 전염된다든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한 번 쓰고 되겠습니다. 다 폐기하는군요. 네네, 모두 다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혈을 하게 되면은 내 건강에 어떤 해가 있지 않을까, 해를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헌혈 간격, 이렇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하는 것도 모두 헌혈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몸속의 혈액은 약 15% 정도는 저희가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여분으로 갖고 있는 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량의 혈액을 헌혈을 해도 그 헌혈자분들의 건강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혈 관련해서 애청자분께 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혈액은 그 인공적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헌혈만이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을 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 오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혈액관리본부의 이상천 헌혈증진국장과 권소영 혈액안전국장과 함께했습니다.